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발표된 관세 정책 하나가 우리 아이 교실의 에어컨 고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국제 정치라는 거대한 도미노가 어떻게 돌고 돌아 우리 동네 학교의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다 듣고 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단 4일 만에 5조 8천억 달러가 사라졌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미국의 관세 도입 발표 단 한 번이 전 세계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추적할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1번, 글로벌 민주주의의 위기부터 트럼프의 귀환, 수출 타격, 교육 재정의 위기, 새로운 AI 전략, 그리고 마지막 6번, 교육의 미래까지 이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 글로벌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1985년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굳건했던 서구권의 민주주의마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우리 한국은 최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를 시민사회의 힘으로 즉각 이겨내면서 전 세계의 엄청난 민주주의적 회복력을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뼈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짧았던 비상계엄으로 인한 즉각적인 경제적 손실이 무려 150조 원으로 추산됐거든요.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곧 돈이다. 정치적 안정이 경제의 절대적 기반이라는 걸 이 엄청난 숫자가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죠. 두 번째 파트, 트럼프의 귀환과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지난 40년의 세계 경제 흐름을 아주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80년대 신자유주의로 국경이 낮아지고 2000년대엔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굴러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시대였죠.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와 함께 너도 나도 높은 장벽을 쌓아올리는 보호무역주의로 싹 돌아서 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입니다. 효율성 좋던 글로벌 공급망이 깨지고 무차별적인 관세가 매겨지고 있어요. 이웃끼리 물건을 잘 나누어 쓰던 마을에 갑자기 각자 거대한 담벼락을 치기 시작한 거랑 똑같습니다.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한테는 그야말로 국가 생존 기반이 흔들리는 엄청난 위기인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수출 타격과 세수 결손입니다. 이런 글로벌 무역 전쟁은 한국 경제에 곧바로 치명타를 날립니다. 우리 수출의 핵심, 바로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 수출의 무려 60%가 홍콩을 포함한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제가 심해질수록 우리는 구조적으로 가장 큰 고객을 잃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떨까요? 최근 3년간 연평균 102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재정 적자가 났습니다. 수출이 막히니 기업이 돈을 못 벌고 결국 나라 곳간에 들어와야 할 세금이 텅 비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파트, 교육 재정에 미치는 직접적 타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라 세금이 줄어든 게 왜 곧바로 학교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까요? 우리나라 교육 예산의 뼈대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딱 20.79%로 법에 못 박혀 있거든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매달 아빠 월급의 20%를 무조건 아이 학원비 통장으로 자동이체 해놨는데 어느 날 아빠 월급 자체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비율은 그대로 20%여도 들어오는 돈의 원금이 줄었으니 자동으로 교육비가 수조 원 단위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2022년에 80조 원이 넘던 교부금이 2024년에 73조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참담합니다. 필수 교육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죠. 20조 원이 넘는 펑크가 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당장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확 줄어들고 한여름 찜통 교실에 에어컨이 고장나도 못 바꾸고 냄새나는 화장실 고치는 것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요. 머나먼 워싱턴의 정책 변화라는 도미노가 우리 아이가 매일 앉아있는 교실 책상 위로 덮친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 AI 중심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벽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해답은 한국만의 독특한 하이브리드 경제 모델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해온 튼튼한 제조업 기반 위에 미국식의 아주 빠르고 급진적인 첨단 기술 혁신을 융합하겠다는 과감한 전략이죠. 그리고 그 혁신의 가장 깊숙한 중심에 바로 소버린 AI가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데이터, 우리 한국어, 우리 문화에 딱 맞는 독립적인 인공지능을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려낼 새로운 생존 엔진인 셈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1단계로 제조업에 AI를 입히고 2단계로 전 국민 AI 활용 환경을 만들고 3단계로 소버린 AI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가 하나 발생합니다. 당장 학교 현장에도 첨단 AI 교육을 전면 도입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예산은 크게 깎여버린 모순된 상황이잖아요. 결국 학교의 자본력이나 지역 예산에 따라 아이들이 받는 AI 교육의 질이 확 달라지는 디지털 교육 격차가 현장에서 겪게 될 가장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선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단계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자체 시스템 구축보다는 검증된 무료 AI 툴과 오픈소스를 수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개별 학교가 각자 도생할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 단위로 예산과 인프라를 공동 기획해서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실질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 민주주의와 교육의 미래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눈에 알기 쉽게 핵심 위주로 정리해볼까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중산층을 키우고 탄탄한 중산층은 사회적 불평등을 확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공교육이 이루어져야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길러지죠. 결국 아무리 돈이 부족하고 재정이 위기라 해도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만이 우리의 단단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겁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 텅 빈 나라 곳간, 그리고 AI의 급부상. 국제 정치라는 이 거대한 도미노가 결국 낡은 화장실과 부족한 방과 후 수업이라는 우리 일상의 현실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아주 무거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건강한 시민들을 학교가 계속 길러내게 하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살펴본 이 통찰이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유용한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